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요, 좀 독특한 치수 기입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통 치수 기입을 이렇게 연달아서 치수를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이렇게 연달아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치수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죠. 다시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해되시나요? 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continuous라고 합니다. 연속 치수. 그러니까 두 번째 보조선을 기준으로 치수가 연속해져서 나아갑니다. 자, 제가 거꾸로 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여기 보시면 continuous하고 baseline하고 있을 겁니다. continuous가 연속 치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길 첫 번째로 클릭했고 여길 두 번째로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continuous. 자, 어떤가요? 치수가 잘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맞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continuous는 늘 마지막에 기입된 치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려진 치수가 여기 있었잖아요. 지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CAD가 물어보는 거예요. Select Continued Dimension. 연속해서 그려야 할 치수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면 다시 또 시작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안 지웠죠? Continue를 누르면 바로 이어서 시작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번엔 거꾸로 했어요. 치수 기입을 거꾸로 합니다. 원래 여기가 두 번째 보조선이어야 하지만 여기가 두 번째가 됐습니다. 거꾸로 그려지고 있죠. 이때 여기 보시면 Select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어져야 될 치수를 이렇게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지정해서 치수를 넣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수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치수선이 기준이 돼서 치수가 계속 커지고 있죠. 네, 이런 치수 기입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선이 기준이 되어서 치수가 쭉 커져 나가는 겁니다. 이걸 기준선 치수라고 하고 그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치수선이 기준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첫 번째 치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베이스라인을 눌러서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치수 기입이 만들어집니다. 어떤가요? 자동으로 쭉 커진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실까요? 치수 기입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거꾸로 넣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수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겠죠. 역시 당황하지 말고 셀렉트를 하시면 됩니다. 선택하면 다시 재지정할 수 있겠죠. 다시 또 하나. 자, 아니다. 베이스라인. 역시 기존에 있던 게 다 지워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못 찾아요. 다시 선택해주면 치수 기입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바로 이 아이콘이요.
두 번째 아이콘이에요. 얘가 뭐냐면 딤 스페이스입니다. 자, 간격이 어때요? 치수선과 치수선의 간격이 너무 좁죠. 너무 좁은 거예요. 보통 얼마짜리를 쓰냐면 8mm 정도 써요. 이 간격이 최소 6mm에서 10mm 사이가 나와야 돼요. 시험 볼 땐 10mm 정도 씁니다. 실무에서는 한 6mm 정도 써요. 그러니까 보통 6에서 10mm 사이 정도를 주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 3mm에서 4mm 사이가 돼요. 여기 간격이 너무 좁아요. 이거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딤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나머지 치수를 선택합니다. 기준 선택하고 엔터 안 눌러요. 나머지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을 입력합니다. 10mm 간격으로 쭉 정리가 된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딤 스페이스 베이스라인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간격, 그리고 엔터. 그러면 자, 요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여기 리본 메뉴에 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가 있을 거예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 디멘전 스타일 매니저가 나타납니다. 이거요, 딤 스타일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DIM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D만 누르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딤 스타일이에요. 치수 관련 매니저, 치수 관리자, 단축키 딤입니다. D만 누르셔도 되고 DDIM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ISO 25입니다. 모디파이 누르시면 돼요. 모디파이. 그러면 우리 이거 다 공부해야 돼요. 오늘 라인, 심볼, 텍스트, 피트,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톨러런스, 이렇게 있어요. 순서가. 이 중에 라인, 이 라인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대한 값입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간격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라인 탭에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이라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에요. 이 간격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8mm. 그러면 베이스라인을 줄 때 간격이 먼저 자동으로 지정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어때요? 간격이 딱 조절된 거 맞습니까? 네. 원래는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가지고 간격을 지정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잊어버리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기 있는 딤 스페이스로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기준이 되는 치수를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 컨티뉴를 이용합니다. 다시 베이스라인을 이용해서 치수선을 다시 지정해주고, 다시 컨티뉴, 다시 베이스라인을 이용해서 마지막 베이스라인. 자, 어떤가요? 치수 기입이 금방금방 만들어지죠. 깔끔하게 딱 정리된 상태로 만들어지죠. 한번 해보실까요?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을 활용한 예제입니다.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요, 종종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치수를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다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선택을 합니다. 자, 끊어질 거 선택을 미리 해요. 끊어질 치수를. 그 다음에 클릭. 어떤가요? 통과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끊어질 치수를 선택합니다. 통과할 거를 클릭합니다. 그럼 치수선이 깔끔하게 정리됐죠. 딤브레이크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지시선에 관련된 명령어가 3개가 있습니다. 리더, 그 다음 큐리더, 그 다음에 앱리더. 앱리더는 앱리더가 있고 앱리더 스타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앱리더 에디터가 있습니다. 앱리더는 명령어가 있어요. 조금 더 커요. 리더는 안 써요. 그러니까 리더는 안 쓰고 큐리더를 씁니다. 큐리더하고 앱리더를 사용합니다. 자, 큐리더는 이렇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리더라고 하는 건 지시선이란 뜻입니다. 리더는 지시선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치수로는 넣을 수 없고 이렇게 딱 여기는 얘는 뭡니다 라고 이렇게 지시해주는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빼서 예를 들어서 파이 20mm 온수 파이프 그 다음에 골뱅이 250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온수 파이프가 직경이 20파이짜리고 250은 간격이에요. 250mm 간격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 놓고 요게 딱 요렇게 지시해줘요. 그러면 얘는 온수 파이프, 파이 20mm짜리 온수 파이프가 되는 거고 간격이 250mm 간격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거를 치수로 넣어서 표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걸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 걸 지시선이라고 해요. 자, 먼저 큐리더를 쓰면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지정해 달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30도 간격으로 뺍니다. 그 다음에 클릭해주면 문자의 위드가 나와요. 엔터,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지시선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세팅 값을 누르시면 어태치먼트라고 나옵니다. 이 어태치먼트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문자가 화살표 왼쪽에 위치할 때,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탑라인, 탑라인의 중간에 걸쳐지도록 하세요. 미들 오브 바텀라인, 바텀라인의 중간에 걸쳐지게 하세요. 맨 아랫선이 이렇게 미들 오브 바텀라인, 바텀라인 제일 아랫선에 중간에 오게 해주세요. 미들 오브 탑라인, 탑라인의 중간선에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조절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제가 둘 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큐리더
어떤가요? 똑같이 위치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고쳐서 해보세요. 큐리더는 문자가 오른쪽에 오느냐 왼쪽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것저것 바꿔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자, 디멘전을 누르면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세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치수선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 오빌크라고 합니다. 오빌크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치수선을 내 마음대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건 뒷 오빌크라고 하고요. 어느 때 사용하냐면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옵셋 50, 옵셋 30, 옵셋 20, 라인, 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시나요? 라인, 서클 20, 30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네, 이렇게 원뿔인 거죠. 원뿔인데 위에 중간에 싹둑 자른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걸, 원뿔 모양으로 생긴 걸 뭐라고 하냐면 테이퍼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이퍼 가공, 원뿔 모양으로 가공하는 것, 이걸 테이퍼 가공 또는 원뿔 모양으로 생긴 것을 테이퍼라고 합니다. 기계 용어예요. 기계 쪽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테이퍼라고 해요. 이렇게 테이퍼진 부분에 치수를 넣을 때 이렇게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수를 이렇게 넣고 오빌크로 선택을 한 다음, 네, 오빌크로 선택을 하고 30도 엔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게 테이퍼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치수선이 이렇게 기울어진 게 있어요. 이걸 테이퍼 치수라고 합니다. 오빌크라고도 하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런 경우 원이 있고 중심선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는 딤 센터 마크를 누르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면 중심선 마킹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원의 중심선을 마킹하는 명령어가 센터 마크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아까 디멘전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모디파이, 여기 있네요. 심볼, 여기 센터 마크요. 심볼입니다. 모양이죠. 여기 센터 마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킹을 하는 겁니다. 2.5mm 짜리 마킹을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마킹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킹 2.5mm래요. 자, 보세요. 제가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끝에까지가 2.5mm란 뜻이에요. 요 끝에서 여기 끝에까지가 2.5mm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 5mm 짜리 선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5mm 짜리 선이 두 개가 이와 같이 그려진 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자, 이번엔 라인 2.5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나가나요? 선의 끝에까지 나갔죠.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됩니다. 중심에서 끝에까지 2.5mm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2.5mm 간격을 띄우고 원 바깥으로 2.5mm 선을 그려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요. 설계를 할 때 공차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공차라는 말이 나와요. 톨러런스란 뜻입니다. 톨러런스란 뜻이에요. 공차, 톨러런스란 뜻입니다. 흔히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먹는 공차하고 무슨 차이냐고. 한자가 다른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공차라고 하는 건 오차란 뜻입니다. 오차 범위 혹은 허용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공차는 오차 범위란 뜻입니다. 허용치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공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하공차라고 하고 하나는 치수공차라고 합니다. 공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공차가 있어요. 하나는 기하공차, 하나는 치수공차. 이 기하공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공물의 모양, 위치, 자세 등을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것. 이게 기하공차예요. 기하공차는 가공물 또는 표면이라고 하죠. 표면의 모양, 위치, 자세, 흔들림 등의 오차를 오차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그 선반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선반이라는 기계는 왼쪽에 딱 물어주고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앞쪽에서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랗게 생긴 원형 모양의 가공물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여러분들 드릴 보셨죠? 드릴, 핸드 드릴 같은 거. 여기에 그 드릴 날 이렇게 물어주면 회전해서 돌아가잖아요. 네, 드릴 날 같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선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여기에다가 공작물을 딱 물어요. 그리고 얘가 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서 칼날을 갖다 대요. 이제 칼날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회전을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선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표면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하면 이렇게 일자로 회전을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회전을 할까요? 첫 번째,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회전합니다. 어떻게 회전할까요? 2번처럼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건, 이거는 이제 과장되게 보여주는 거고, 똑바로 돌아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 흔들려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원이 아니고 한쪽은, 이쪽은 꽉 물려 있으니까 진원이 되겠죠. 근데 이쪽은 어때요? 진원이 아니라 타원의 모양이 돼요. 왜냐면 이쪽은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돌려버리면 이쪽이 이제 위아래 이렇게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진원이 안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원통이 아닌 거죠.
이렇게 형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가공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직각으로 마주쳐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건 이제 자세에 대한 공차인 거죠. 이 두 개가 직각이 되어 주세요. 근데 이 범위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범위를.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해 주겠고 여기는 내가 허용을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허용치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휴대폰에 보면 휴대폰 케이스 다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려고 해요. 만들어서 팔 거예요. 자,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려고 먼저 휴대폰을 가져와서 크기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100mm예요. 휴대폰 크기가 100mm입니다. 그럼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100mm 딱 맞으면 되나요? 아니면 조금 더 커야 되나요? 그런데 기계가 이걸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오차 범위가 나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건 약간 작게 나오고 어떤 건 약간 크게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료의 그 당시 컨디션에 따라서 약간 작게 나오기도 하고 약간 크게 나오기도 해요.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100mm입니다. 그런데 가공을 했더니 모양을 만들었더니 99mm짜리가 나왔어요. 어떨 땐 100mm가 나오고요. 어떤 땐 101mm가 나왔습니다. 또는 좀 오차 범위를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어떤 땐 98mm가 나왔고 어떤 땐 102mm가 나왔습니다. 100mm면 저 스타일이겠죠. 그래도 어쨌든 딱 들어가 껴 맞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100mm는 괜찮아요. 101mm 약간 넉넉해요. 근데 어쨌든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99mm 완전 타이트하죠. 완전 빡빡합니다. 근데 못 파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98mm는 어떨까요? 결합 자체가 안 되겠죠. 102mm는 어떤가요? 얘도 결합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됐다가 그냥 흥덩흥덩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100mm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mm 플러스 1mm를 허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이 왔어요. 그럼 바로 재겠죠. 이거 99mm 합격. 이거 98mm 불합격. 이거 101mm 합격. 이거 102mm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양품과 불량품을 나누는 그 기준. 그게 허용치입니다. 그게 공차예요. 우리도 설계를 하다 보면 이만큼은 허용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최대한 이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정한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허용 못 하는 거죠.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게 바로 공차예요. 그러니까 모양에 대해서도 위치에 대해서도 혹은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허용을 해줄 수 있는 허용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기하공차예요. 치수공차가 지금 아래 예제한 게, 예제로 들어드린 게 이게 치수공차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설계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행히 저는 컴퓨터를 어려서 시작했거든요. 제가 컴퓨터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되게 굉장히 일찍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CAD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난 이제 설계 안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직업으로 이제 취업을 했는데 하필이면 설계실이 있는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회사에서는 알아요. 설계를 할 줄 아는데 하기 싫어서 전업했다는 걸 알아요. 회식을 하는데 설계실에 있는 친구들이 쫓아왔어요. 물어봅니다.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회사가 되게 이상한 회사였는데 원래는 설계실에서 설계를 하고 그럼 이제 공장에 내려보내서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그걸 조립을 하는 게 옳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공장에 가요. 그리고 공장장님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이거 사이즈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사장님이 이제 의견을 제시해요. 그럼 공장장님이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막 만들어요. 그리고 제품에 조립해 봅니다. 안 맞아요. 그럼 그거 폐기.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거를 설계실로 보내요. 그런 설계실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설계를 해요. 보내온 제품을 가지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립을 하면 제품들이 있으니까 조립을 하면 이렇게 착착착착 맞아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가요. 근데 오토캐드 말고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D로 설계하는 CAD 프로그램이에요. 똑같이 부품을 자로 재가지고 만들어서 조립을 하면 제품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겠대요. 설계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러 온 거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무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공차, 허용치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오차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오차 범위를 무시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재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 범위를 허용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공차를 좀 적용해봐 그랬더니 공차요?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애들만 불러왔던 거예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처럼 이게 공차야. 그러면 무조건 센터로 재는 게 아니고 무조건 자로 재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1, 2mm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오차 범위를 계산해서 니네들이 설계를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공장에서 양품으로 생산할 때, 대량품으로 생산할 때 그 범위 안에서 참고해서 제품을 만들게 돼.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설계 다 됐다고. 그러니까 되게 웃겼던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제 저도 그래서 그 회사에 3개월만 근무했나 그래요. 하도 사장님이 하여튼 그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얼마나 그랬냐면 본인이 설계자예요. 설계를 전공으로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설계를 해야 돼요. 주변에서 설계하는 걸 못 믿어 하세요. 그냥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현장에 많이 있으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디자인을 해야 돼요. 디자인을 몰라요. 근데 디자인을 해야 돼요. 본인 한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품 카탈로그를 만드는데 그 대필하는 사람 있죠? 문학 전공자들 불러다 놓고 문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럴 땐 이런 문장 써야 되고 저럴 땐 저런 문장 써야 되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한 3개월만 근무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있었던 게 바로 이 공차예요. 설계를 하다 보면 반드시 공차를 적용해 주셔야 돼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는 이 공차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요. 기본으로 1, 2mm는 잡아먹고 들어가니까. 근데 기계 쪽은 어때요? 이 공차가 되게 예민해요. 왜냐면 기계 쪽 같은 경우는, 기계 부품 같은 경우는 소수점 이하 1000분의 1까지는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분의 1이면 되게 예민한 거죠.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까지 내려가거든요. 일반적으로. 되게 예민한 겁니다. 근데 그 0.01mm가 안 맞아가지고 조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기계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공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공차 두 가지를 오늘 다 공부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위에 나와 있는 얘가 뭐냐면 형상공차입니다. 저게 형상공차예요. 톨러런스인데 영어로는 톨러런스라고 해요. 기하공차도 톨러런스고 치수공차도 톨러런스입니다. 그냥 공차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자랑 같이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놓은 겁니다. 얘가 지오메트릭 톨러런스입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오메트릭 톨러런스. 그래서 심볼 아래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중심, 동축, 평행, 직각, 그 다음에
원통도, 평면도, 진원도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흔들림도, 원주 흔들림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동심을 눌렀습니다. 파이 0.1mm. 데이텀이란 뜻은 기준면입니다. 기준면이에요. 내가 지정한 기준 A면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싹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톨러런스 직각도 0.1도 A와 A 다시를 기준으로, 얘가 형상공차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동심, 직각, 그 다음에 파이 0.1. 동심인데 이게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오차 범위를 지름 0.1mm 안에 들어가게끔 조립을 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A면을 기준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자, 큐리더에 들어가면 세팅이라는 값이 있어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넌테이트에 보시면 엠텍스트를 붙일 수 있어요. 문자를 붙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태치먼트에 영향을 받아요. 이건 아까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브젝트를 카피해서 넣을 수도 있고, 공차를 넣을 수도 있고, 블록 레퍼런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블록 파일을 참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바로 이 톨러런스입니다. 공차예요. 오케이. 엔터. 뭐가 뜨나요? 자, 원통도 0.01 A. 자, 공차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치수 공차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형상 공차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더 웃긴 거 뭐냐면, 웃긴 게 아니고, 리더 앤 라이너에 보시면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데이텀 트라이앵글 값이 있어요. 이거랑 같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면이 이렇게 되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온전한 형상공차 치수 기입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됩니다. 자, 큐리더 세팅, 톨러런스 쓰셔도 좋고 엠텍스트를 쓰셔도 좋습니다. 리더에 가면 화살촉을 바꿀 수 있고요. 바로 이 부분, 이 부분. 리더 라인의 종류가 스트레이트, 직선입니다. 스플라인, 곡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스트레이트, 이번엔 스플라인으로 놓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넘버 오브 포인트, 즉 무조건 막 클릭해서 쓰는 게 아니고 이 포인트, 지시선을 클릭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시켜 놨습니다. 노 리미트를 체크하면 얼마든지 많이 체크해서 쓸 수 있어요. 자, 이번엔 4번으로 바꾸죠. 자, 그러면 자, 클릭하고 자, 어떤가요? 화살표가 곡선으로 된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큐리더 세팅, 이번엔 다시 스트레이트로 바꿔놓죠. 대신에 맥시멈 포인트는 3번으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스트레이트일 때는 3번, 스플라인일 때는 4번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보통
건축 쪽에서는 혹은 인테리어 쪽에서는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도 이렇게 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는 상단에 걸려야 됩니다. 상단에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큐리더에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어태치먼트를 미들 오브 탑라인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지게끔, 아래에서 위로 써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자, 어때요? 왼쪽이 조금 더 편해진 거예요. 왜냐면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끝선을 하나 그리시고, 자, 카피, 그 다음에 어레이 3개. 그러면 한 번에 쭉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원래는 더 디테일하게 가자면 얘에 대한 지시선 하나, 얘에 대한 지시선 둘, 얘에 대한 지시선 셋,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카피 2개, 여기다 어레이 3개. 지금 보시면 화살표 3개 나왔죠. 네. 얘에 대한 게 제일 아래 거 이렇게, 두 번째에 대한 거, 세 번째에 대한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다 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앱리더는 명령어가 여기 있습니다. 큐리더는, 리더는 명령어가 없어요.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리더하고 큐리더는 없는데 앱리더는 명령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앱리더 스타일이 있고 앱리더 주기가 있고 애드리더, 리무브 리더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리더를 써보죠. 멀티리더. 멀티리더를 보면 퍼스트 코너 오브 텍스트 라고 뜹니다. 문자의 첫 번째 시작점, 끝나는 점. 문자를 썼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랬더니 이렇게 지시선이 딸려 나오네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앱리더, 여기에 보시니까 리더 에로 헤드 퍼스트, 리더 랜딩 퍼스트,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문자 먼저입니다. 문자의 위치를 지정하고 지시선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에로 헤드 퍼스트로 바꿔버리면 화살촉, 그 다음에 랜딩 위치, 그 다음에 내용 쓰고 엔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죠. 다시 볼까요? 컨텐츠 퍼스트, 지금 랜딩, 그러니까 리더 랜딩 퍼스트, 그러면 랜딩의 위치, 그 다음에 지시선의 위치, 그 다음에 문자 쓰고 엔터.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자, 문자의 위치, 엔터, 그 다음에 지시선의 위치.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순서대로 세 가지입니다. 문자 위치 먼저,
화살촉의 위치 먼저, 랜딩 먼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리무브 리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무브 리더는 지시선을 지울 때 쓰는 거예요. 지시선이 너무 많잖아요. 클릭한 다음에 지울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리무브 리더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지시선을 선택하고 엔터. 리무브 리더 일단 선택, 지울 것들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지시선들이 정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똑같이 앱리더 스타일이 있습니다. 앱리더 스타일로 들어가면 이런 대화 상자가 떠요. 거의 치수선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모디파이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얘도 옵션이 되게 많아요. 중요한 건 거의 없어요. 중요한 건 몇 개 없고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리더 포맷에 보면 타입이 스트레이트가 있고 스플라인이 있습니다. 이거 큐리더 할 때 봤어요. 지시선의 모양이 직선의 형태냐 아니면 곡선의 형태냐 이걸 따지는 게 바로 스트레이트냐 스플라인이냐 이 얘기인 거죠. 칼라, 라인 타입, 라인 웨이트 하나도 안 건듭니다. 왜냐면 레이어로 제어하거든요. 에로헤드가 나옵니다. 화살촉의 모양이죠. 뭐 삼각형을 써도 좋고 도트를 써도 좋고 혹은 데이텀 트라이앵글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화살촉의 크기요. 화살촉의 크기가 얼마로 나와 있나요? 4mm로 되어 있죠. 자, 다시 보세요. 취소. 디멘전. 모디파이. 자, 화살촉의 크기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의 크기 얼마로 되어 있나요?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앱리더는요? 왜 별도로 4mm로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치수에 있는 화살촉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와 멀티리더에 있는 화살촉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동일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바꿔야 돼요. 얼마로요? 2.5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화살촉의 치수가 가지고 있는 화살촉의 크기와 똑같은 값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바뀐 거예요. 얘가 바뀐 거예요. 2.5mm. 리더 포맷에서 화살촉의 크기, 컨텐츠에서 텍스트의 크기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리더 스트럭처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여기 맥시멈 리더 포인트 2번으로 되어 있네요. 한 번, 2번 그걸로 끝인 거죠. 얘가 한 번 작아요. 큐리더에 비해서 하나가 작습니다. 랜딩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찍습니다. 큐리더는 여기까지 찍지만 엠리더는 여기를 안 찍어요. 그래서 엠리더는 2번, 큐리더는 3번이 됩니다. 똑같은 크기라도 큐리더는 3번, 엠리더는 2번. 자,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얘요. 스케일이요. 축척입니다. 축척. 100분의 1 도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100배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2.5 곱하기 100 해서 250 이렇게 쓸까요? 아니요. 얘만 바꾸면 돼요. 여기서 스케일의 축척을 100으로 바꿔버리면 나머지가 다 100배 커지는 겁니다. 이게요, 디멘전 스타일에도 얘가 존재합니다. 네. 디멘전 스타일에도 여기 PT에 보면 여기 스케일이 있어요. 유즈 오버롤 스케일. 여기도 똑같이 100으로 키워버리면 나머지가 다 100배가 커지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디멘전 스타일의 피트 탭에 유즈 오버롤 스케일 이 값을 조절해버리면 축척에 맞춰서 치수가 다 커져요. 멀티라인 스타일, 멀티 리더 스타일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서 축척 값을 조절하면 이 내가 조절한 값만큼 다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게 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다 축척을 적용해서 그리거든요. 그 다음 컨텐츠. 얘가 또 중요해요. 컨텐츠가 엠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문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보면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써요. 중요한 건 이 블록을 씁니다. 엠리더에서는 이 블록을 써요. 보시면 디테일 셀아웃이 있고 슬롯이 있고 서클이 있고 박스가 있고 헥사곤이 있고 트라이앵글이 있고 가장 많이 쓰는 거 디테일 셀아웃, 서클, 트라이앵글 제일 많이 써요. 트라이앵글이 뭐냐면 리비전이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리비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도면 개정하는 방법.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일반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 설계는 절대로 도면 수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리비전 클라우드 이렇게 그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얘를 같이 쓰는 겁니다. 자, 보세요. 리비전 클라우드 아크랭스 50. 네, 좋습니다. 아크랭스 줄여보죠. 20 그 다음에 프리핸드. 자, 리비전 클라우드 그렸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트라이앵글이고 넌으로 화살촉 안 들어간다고, 지시설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번이라고 썼습니다.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리비전 클라우드가 된 거예요. 1번 수정, 1번 도면 계정 이렇게 돼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모디파이. 자, 다시 꺼내 놓고요. 컨텐츠에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 셀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되게 많이 써요. 특히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넘버를 제가 타일 05번 이런 식으로요. 타일 05번 재료 표시할 때요. 재료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기계 쪽에서는 또 뭘 많이 쓰냐면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여기 있는 거 다 써요. 서클. 자, 서클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클릭하고 1번 2번 3번 바로 이렇게 제품 번호 매길 때요. 조립도에다가 제품 번호 매길 때 이럴 때 멀티리더를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두 가지 다 해보시죠. 이렇게 재질 표시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품번도 한번 매겨보시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이렇게 두 개의 아이콘이 또 있습니다. 기계 쪽에서 보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위치가 품번을 매기면 이 품번을 일자로 이렇게 딱 정렬을 시켜줘야 됩니다. 정렬을 이렇게 일자로 시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얼라인입니다. 기준이 되는 거 선택하고 그리고 다시 기준이 되는 거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비로소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얼라인. 자, 선택하고 엔터. 기준 선택하면 해당 기준에 맞춰서 치수선을 이와 같이 일직선으로 딱 정리시킬 수 있습니다. 자, 언두. 보세요. 치수선이 이렇게 다 삐딱빼딱해요. 품번이 삐딱빼딱해요. 기계 쪽에서는 이렇게 쓰면 혼나요. 품번을 일자로 쭉 정렬시켜줘야 됩니다. 얼라인 선택하고 엔터.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이와 같이 기준이 딱 일자로 맞출 수 있습니다. 제품에 품번을 매길 때 이렇게 얼라인까지 쓰시면 돼요. 으로 보면 요거 콜렉트요.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치수선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습니다. 부품이 같이 뭉텅이로 묶여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 품번을 이렇게 뭉탱이로 묻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부터는 디멘전 매니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출력까지 해야 돼요. 부지런 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얼마든지 얘네들은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은 많이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앱리더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모디파이 그러면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라인 탭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제어하는 탭입니다. 심볼 앤 에로, 화살촉이랑 그 외 여러가지 심볼들, 기호들을 제어하는 탭이고요. 텍스트, 문자를 제어하는 탭이고요. 피트, 자리 맞춤입니다. 문자에 대한, 화살촉에 대한 자리 맞춤이고요. 프라이머리 유니트, 주 단위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가 주란 뜻이죠. 핵심 혹은 메인이 되는 이런 뜻인 거죠. 핵심이 되는 치수, 얼터네이트 치수, 보조적인 치수.
alternate가 대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두 가지 치수가 나오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보면 끝나는데 이걸 프랑스로 보낼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냐면 바로 단위에 대한 문제. 우리는 밀리미터고 프랑스는 인치란 말이죠. 그럼 치수를 보면 그게 미리인지 인치인지 우리는 우리가 작업했으니까 미리라고 알지만 저쪽에서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인치라고 파악하겠죠. 치수를 두 개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는 미리, 하나는 인치. 이렇게 두 개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이 아 이거 미리, 이거 인치? 그러면 각자 맞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유니트가 필요하고 얼터네이트 유니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톨러런스. 아까 공차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기하 공차. 즉 형상에 대한, 모양에 대한, 자세에 대한, 위치에 대한 기하 공차가 있고 얘는 치수에 대한 공차입니다. 이렇게 디멘전 스타일이 쭉 있습니다. 먼저 라인. 우리가 여기서 바꿀 거는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일단 첫 번째. 근데 이거 했어요. dim 베이스 라인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치수선을 베이스 라인으로 이렇게 줄 때 요 간격 조절하는 거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서프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치수선을 억제하기, 두 번째 치수선 억제하기.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억제하기,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억제하기. 억제한다라는 뜻은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치수선을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사용합니다.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 이렇게 많이 작업하는데 자,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조금만 더 그려볼까요?
자요. 자,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이해되시나요? 마개예요, 마개. 마개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마개입니다. 여기에 이제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구멍이 4개가 있는 겁니다. 딱 반만 그린 거예요. 원의 경우 기계 도면 같은 경우 이렇게 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뗀 겁니다. 이만큼을 뗀 거예요. 그래서 부분 단면을 시도한 겁니다. 여기가 사물이고 구멍이 난 겁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생긴 거에 치수 기입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라인, 자, 디멘전, 여기서부터 40mm고, 자, 여기까지는 80mm고. 자,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 이쪽에만 보이지 이쪽에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선택을 하고 여기에 오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서프레스예요.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된 억압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서프레스 기능입니다. 디멘전에서 해버리면 모든 치수가 다 서프레스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디멘전에서 여기서 서프레스를 줘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서프레스를 줘버리면 얘도 적용이 돼버린단 말이죠. 얘는 적용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프레스 기능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 속성창에서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치수를 제가 조그맣게 적어드리죠. 자, 시간은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치수는 이렇습니다. 뒤에 보이죠? 치수?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음 또 보도록 할까요? 얘네들은 다시 설명하지만 여기 디멘전 라인 1, 2가 있습니다. 얘가 서프레스 기능입니다. dim 라인 1, dim 라인 2, 그 다음에 익스텐션 라인 1, 2, 이렇게 두 개가 각각 서프레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를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보면 온오프가 나오죠. 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온오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멘전 모디파이, 네, 이 부분 픽스 랭스 익스텐션 라인, 요거는 종종 사용합니다. 자, 볼까요? 보통 우리가 건축 쪽에서 치수를 기입하게 되면 보통 치수 기입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라인을 하나 그리고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게 됩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선을 만들어서 연장하고 이게 귀찮단 말이죠. 자, 픽스 랭스 여기 보시면, 그리고 픽스가 고정하다란 뜻이에요. 랭스 길이를,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의 길이를 고정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mm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8mm로 이와 같이 딱 고정되어져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방금 전에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치수 기입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모디파이. 자, 나머지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심볼 앤 에러우입니다. 심볼과 화살촉이죠. 그 중에 우리 센터 마크는 했습니다. 중심선 마킹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그 위에 에로우 헤드 화살촉이죠. 자, 퍼스트가 있고 세컨이 있습니다. 퍼스트에다가 도트로 바꿔놨습니다. 자, 오케이. 자, 도트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세컨 쪽은 아마 안 바뀌었을 겁니다. 아니, 바뀌었네요. 보시면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이 같이 바뀌어요. 퍼스트를 바꾸면 세컨도 같이 바뀝니다. 그런데 자, 세컨을 한번 바꿔볼까요? 따로따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세컨을 바꾸면 따로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치수가 다 따로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보세요. 한번 틀어지면 안 맞아요. 이거 안 바뀝니다. 다만 중간에 이렇게 맞추면 퍼스트를 바꾸면 같이 바뀌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화살촉의 크기입니다. 2.5mm. 이거 바꿔서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mm 많이 써요. 조금 작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작게 쓰는 분도 봤습니다. 한 1.8, 1.6까지 쓰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크기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화살촉의 모양을 바꿔보세요. 자, 모디파이. 자, 이번엔 텍스트요. 글자의 크기인데 특이하게 글자의 색상은 바꿉니다. 글자의 색상은 바꿔요. 자,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보시면 치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상을 줘요. 그러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색상이 동시에 바뀌죠. 그러니까 레이어를 쫓아가는데 치수 문자까지 똑같은 색으로 놓으면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치수는 색상을 이와 같이 바꾸어 줍니다. 치수 색상만 이렇게 좀 티가 나도록 바꾸어 줘요. 다른 건 안 바꿉니다. 다른 건 바이 레이어 그대로 쓰는데 치수 문자만 이와 같이 색상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 텍스트 헤이트 치수 문자의 크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draw frame around text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하면 치수선에 치수 문자에 이렇게 네모나게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란 뜻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얘를 씁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문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문자로 들어옵니다. 자, -1 테두리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텍스트 옵셋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텍스트 옵셋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딱 간격이 딱 붙어버리죠.
보이시나요? 텍스트 옵셋이 0.625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값을 바꾸는 겁니다. 텍스트 옵셋을 마이너스 값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겠네요. 버티컬입니다. 버티컬은 문자의 위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보시면 네, 여기 있네요. 기본은 어버브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보죠. 서클 반지름 30. 이거 너무 크다. 서클 반지름 10. X라인 앵글, 아이고 0도 하나, 30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자, 제가 여기다가 각도 치수를 넣을 겁니다. 앵귤러.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로 치수를 쭉 넣을 겁니다. 그러면 30도 간격으로 치수가 들어가죠. 자, 보시면 절반 딱 잘라 가지고 위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KS는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자가 치수선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치수선이 이렇게 있으면 치수선 위쪽에 문자가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쓰여진 것은 어느 쪽이 위쪽일까요? 여기가 위쪽일까요? 여기가 위쪽일까요? 이쪽이 위쪽입니다.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쓴다라고 가정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손잡이가 글씨가 쓰면 이쪽이 위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딤 앵귤러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어떻게 나오나요? 위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문자의 위치를 위쪽으로 놓을 거냐, 중간에다 놓을 거냐, 아래쪽에 놓을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위로 놔야 돼요. 자, 센터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내려옵니다. 어버브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뭘 눌렀을까요? 네, 어버브 위로, 밑으로,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 다음 빌로우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치하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KS는 당연히 어버브입니다. 위로. 자, 치수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치수 문자는 중간에 있어야 되겠죠? 센터. 화살촉,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앞으로 보낼 건지 혹은 치수 보조선 위로 놓을 건지 그 얘기입니다. 굳이 이거 안 바꾸셔도 돼요. 자, 이 부분은 조금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호리젠탈 그러면 수평으로 치수를 다 수평으로 놓습니다. 이와 같이 치수를 수평으로 놓는 것, 그게 호리젠탈. 그 다음에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치수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놓기가 얼라인이고, 이게 KS예요. 자, 그 다음 ISO 스탠다드. 이게 이제 ISO 스탠다드인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이런 게 달라져요. 반지름 10, 그 다음에 다이아메타, 라디어스도 좋고. 자, 어떻게 되나요? 문자가 수평으로 됐죠. 자, 다시 볼까요?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CAT 2급 시험 볼 때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딱 꺾어집니다. CAT 2급 시험 볼 때는 이거를 ISO 스탠다드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화면을 잠깐 제가 확대해 보죠. 자, 보시면 피트 탭에 보면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이걸 번역하면 이래요. If there isn't enough room. 자, enough가 충분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isn't enough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란 뜻이 될 거고요. place 위치란 뜻이고 both text and arrow inside dimension line. 자, extension line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inside 안쪽으로 arrow 화살촉과 텍스트 둘 다 place 위치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 안쪽에 치수 문자와 화살촉이 들어가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란 뜻입니다. The first thing to move out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이동할 첫 번째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either 텍스트가 있고 arrow가 있고 텍스트가 있고 보스 텍스트가 있고 무슨 얘기냐면 치수 보조선이 있고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 사이에 치수 문자랑 화살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간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깥쪽으로 누굴 먼저 빼겠습니까? 화살촉을 먼저 뺄까요? 아니면 문자를 먼저 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either란 얘기는 어느 하나란 뜻이에요. either 텍스트와 arrow 텍스트나 화살촉이나 어느 하나를 먼저 아무거나 빼겠습니다. 베스트 핏입니다. 캐드가 봤는데 문자는 여유가 있는데 화살촉이 여유가 없네? 그럼 화살촉을 먼저 뺍니다. 보니까 화살촉은 여유가 있는데 문자가 여유가 없네? 그럼 문자를 먼저 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베스트 핏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쓰는 거고, 보통은 에로우나 텍스트를 먼저 사용합니다. 화살촉을 먼저 빼라는 거죠. 공간이 부족하면 문자는 중간에 넣어놓고 화살촉을 밖으로 빼세요. 이런 뜻입니다. KS는 보통 화살표는 생략할 수 있어요. 공간이 너무 좁으면 화살표를 안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자는 반드시 치수 보조선 중간에 딱 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에로우를 먼저 빼버려요. 텍스트 그러면 문자를 먼저 빼는 거고, 보스 텍스트 앤 에로우 그러면 그냥 아예 상관없이 화살촉하고 문자를 다 빼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자, 얘는 에로우랑 거의 똑같아요. 다만 치수 문자를 반드시 중간에 위치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볼까요? 자, 치수를 조금만 더 키워보죠. 자, 공간이 좁으니까 화살표도 바꿔볼까요? 이렇게요. 첫 번째 거 화살촉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지우면 알아요. 그리고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화살촉이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공간이 비좁으면 이렇게, 공간이 비좁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화살촉을 먼저 빼든 문자를 먼저 빼든 이런 얘기입니다. 누굴 먼저 뺄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저는
화살촉을 먼저 뺄 겁니다. 자, 이렇게 화살촉을 먼저 빼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서클 반지름 50. 자, 다이아메터 라디어스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뭐 바뀐 거 없나요? 자, 다시 보죠. 이더 텍스트로 바꿨습니다. 자, 다시 보죠. 어떻게 나오나요? 그려지다 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반지름이 너무 작은 듯 하니까 더 키워보죠. 서클 200 반지름 지름. 자, 어떤가요? 그 위치에만 딱 표시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화살촉을 바꿔버리면 쭉 연장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KS예요. KS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반지름도 마찬가지. 반지름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만 얘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게 ISO 스타일. 그리고 이걸 쭉 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디멘전 모디파이 히트. 자, 그 아래 보시면 여기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프레스 억제합니다.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만약에 they doesn't fit inside extension line, 보조선 안쪽에 화살촉이 못 들어가면 화살촉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안 그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얘를 체크해버리면 공간이 비좁으면 화살표를 생략합니다. 이 옵션은 공간이 비좁았을 때 화살표를 생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옵션은 여기 있는 이 옵션은 치수 문자를 항상 치수 보조선 중간에 위치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화살촉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의 위치입니다. 문자가 기본 위치에 들어가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beside 좌우측에 놓겠습니다. 어디 들어가냐면 두 번째 보조선 옆으로 갑니다. 보세요. 자, 공간을 되게 좁게 만들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쪽에 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보조선 쪽 옆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건 얘예요. 오버 디멘전 라인 with 리더. 그 아래쪽 건 without 리더입니다. 지시선 없이란 뜻이고 지시선과 함께란 뜻입니다. 네, 지시선과 함께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얘를 이렇게 길게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문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입니다 라고 표시되는 거죠. 이 지시선이 있어야만 됩니다. 없으면요, 어디의 문자인지 모르는 거죠. 자, 다시 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use overall scale, 치수
축척입니다. 아까 앱리더 스타일에서도 치수 축척이 나왔었죠? 네, 치수에 맞춰서 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치수 축척이 120분의 1이에요. 그럼 얘도 120 그러면 다 120배가 다 커져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축척이니까 늘 축척에 관련된 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해보시죠. 얘를 5배 정도 키워서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치수 문자라든지 화살촉이라든지 이런 모든 옵션 값이 5배 다 커질 겁니다. 자, 이번엔 프라이머리 유니트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는 주단위죠. 여기는 조금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입니다. 유니트 포맷이에요.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를 원래는 디시멀을 쓰는 게 맞습니다. 디시멀은 10진법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10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10진법보다 조금 더 편한 게 윈도우 데스크탑이에요. 윈도우의 기본 단위를 쓰겠습니다. 이게 윈도우 데스크탑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보세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예요? 13.16인가요? 아니면 13,16인가요? 그쵸. 소수점은 마침표죠. 쉼표가 아니고. 그죠? 이게 디시멀일 땐 이거 바꿔야 됩니다. 디시멀일 때는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콤마가 아니고 페리오드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천단위 자릿수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천단위 자릿수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디시멀로 놓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디시멀입니다. 10진법이란 뜻이죠. 천단위 자릿수 빠진 거 보이시나요? 네, 천단위 자릿수가 들어가야 우리가 보기가 편합니다. 윈도우 데스크탑 1200 그러면 1m 20이란 뜻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미터로 금방 단위 환산이 편하기 때문에 이 디시멀보다는 윈도우 데스크탑을 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다시 또 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에 프리시즌,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보여줄 거냐 이 얘기입니다. 소수점 2자리까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 소수점 2자리가 나온 겁니다. 자, 디멘전, 모디파이, 제가 9자리로 놨습니다.
자, 소수점 9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10. 자, 얘는 어떤가요? 얘는 소수점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얘는 있고요.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여기 보면 제로 서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 테일링이라는 값이 체크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를 꺼버리면 소수점이 나옵니다. 테일링이라는 값은 뭐냐면, 트레일링이 뭐냐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보여주지 마세요, 이런 뜻입니다. 제로 서프레이션, 즉 소수점 이하 억제하기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을 하더라도 소수점이 있는 건 두 자리까지, 없는 건 안 보이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보죠. 디멘전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라운드 오프라는 건 소수점, 그러니까 반올림 값입니다. 라운드 오프는 반올림이에요. 넘어가고, 프리픽과 서픽은 머릿말과 꼬릿말입니다. 요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나오네요. 여기 메저멘트 스케일, 얘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메저멘트 스케일은 길이에 대한 축척입니다. 길이에 대한 축척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자, 보세요. 라인 옵셋 5mm, 옵셋 5mm. 자, 트림. 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어요. 너무 작은 거죠, 치수 기입하기에. 그래서 서클을 이렇게 그린 다음 카피,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빼냅니다. 원을 기준으로 트림 해냈고요. 스케일 제가 3배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이만큼 디테일하게 키웠습니다. 이게 디테일 뷰예요. 상세도입니다. 자, 치수를 넣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가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가 돼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mm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3배가 커져 버렸죠. 5mm가 나와야 돼요. 네, 이게 바로 메저멘트 스케일입니다. 자, 근데 메저멘트 스케일을 써도 좋지만 바로 이 아래 여기 PT로 들어갑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보면 스케일 라이너라고 나옵니다.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가면 딤 스케일 라이너라고 나와요. 선에 대해서 축척 적용하기인데 1 나누기 3 그러면 이렇게 5배 5로 나오게 됩니다. 숫자가 여기와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거죠. 이건 별표 5개예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여기서 메저멘트 스케일을 적용해 버리면 모든 치수가 다 한 번에 줄어들어요. 보시면 1 나누기 5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적용해야 될 것들은 별도로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볼까요? 네, 특별한 건 없네요. 트레일링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얼터네이트입니다. 얼터네이트는 보조 치수란 뜻이죠. 그래서 이 얼터네이트 디스플레이를 체크해 주셔야, 이 값을 체크해 주셔야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치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여기 있네요. 디멘전. 축척을 좀 줄이죠. 그 다음 얼터네이트를 체크했습니다. 보시면 역시 단위는 디시멀입니다. 똑같이 윈도우 데스크탑에 소수점 2자리로 체크해 놨습니다. 자, 오케이. 보이시나요? 프라이머리, 얼터네이트 치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켜보세요.
디멘전, 모디파이, 얼터네이트를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 윈도우 데스크탑과 소수점 두 자리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멀티플러 포 얼터네이트 유니트입니다. 이 값 때문에 그래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값에 프라이머리 유니트를 곱해서 얼터네이트로 표시합니다. 제가 이 값을 1로 고쳤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에 1을 곱해서 얼터네이트로 표기한 겁니다. 자, 보니까 소수점이 없는데 소수점이 나왔어요. 다시 보니까 트레일링이 꺼져 있네요. 제로 서프레션에 트레일링을 체크하니까 소수점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자, 멀티플러, 제가 여기다 숫자 2를 썼습니다. 그러면 2배가 커진 거 맞습니까? 네, 멀티플러 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1인치는 몇 센티미터죠? 몇 센티미터 혹은 몇 미리일까요? 1인치는 25.4 미리죠. 그럼 1 미리는 몇 인치일까요? 1 나누기 25.4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소수점이 안 들어가잖아요. 캐드에 나누기가 되는데 소수점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10 나누기 254로 고쳐서 넣겠습니다. 10 나누기 254. 그러면 0.0393 얼마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게 바로 인치 값입니다. 네. 30mm 1.18인치 이렇게 들어갑니다. 단위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멀티플러 값을 한번 고쳐 보시죠. 모디파이, 그 다음에 프리픽과 서픽. 프리픽은 머릿말, 서픽은 꼬릿말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치인지 미리인지 모른단 말이죠. 숫자 앞에 머리글로 붙는 것, 그게 프리픽. 숫자 뒤에 꼬릿말로 붙는 것, 그게 서픽. 그러니까 여기에 인치, 프라이머리에는 미리. 그러면 이렇게 싹 바뀌는 거죠. 30mm 1.18인치. 이해되시나요? 이게 꼬릿말입니다. 숫자 앞에 붙는 건 머릿말, 숫자 뒤에 붙는 건 꼬릿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떠볼까요? 디멘전, 모디파이. 이번엔 디비전입니다. 나눈다는 얘기죠. 상한값과 하한값을 나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플러스 0.3,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옵니다.
표기하는 방법이 결국은 두 개가 있는 거죠. 플러스 0.3, 마이너스 0.3. 근데 가만히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예요. 로우 밸류에 제가 값을 플러스로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표기되는 거 뭐로 나와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어퍼 밸류는 기본값이 플러스 값입니다. 로우 밸류는 기본값이 마이너스예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습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 그런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공차라는 게요, 억지 끼워 맞춤도 있고요, 헐거운 끼워 맞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로 맞물려야 돼요.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이게 큰 거예요. 얘는 작은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놀겠죠. 이게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일 때는요, 둘 다 마이너스를 줘야 돼요. 근데 억지 끼워 맞춤이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가면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억지 끼워 맞춤이에요. 그 억지 끼워 맞춤은 값을 플러스로 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했던 것보다 값이 더 큰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들어가요. 막 때려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로,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갔죠? 둘 다 플러스로 줄 겁니다. 플러스 0.3, 마이너스 0.3.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둘 다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보세요. 이번엔 둘 다 마이너스로 넣을 겁니다. 마이너스 0.3, 그냥 0.3.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얘부터요. 버티컬 포지션부터. 수직 위치를 말합니다. 문자의 수직 위치요. 지금 바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되어 있는데 이거 미들로 바꾸셔야 돼요. 바텀, 미들, 탑이죠? 미들로 바꿉니다. 그러면 문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미들인 거죠. 탑은 여기, 바텀은 여기. 이렇게 미들로 바꾸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스케일 포 헤이트. 무슨 얘기냐면 얘는 뭐냐면 공차 문자의 크기입니다. 치수 문자와 공차 문자의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원래 공차의 크기는 0.5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공차 문자의 온전한 표기법이 이렇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요 정도면 되겠네요. 공차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치수와 공차까지 쭉 해봤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치수 공차입니다. 그러면 자, 공차를 넣을 때는요, 누구나 다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선택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요. 여기 쭉 내리면 톨러런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디비전 0.3, 0.1 이렇게요.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택을 한 다음에 쭉 내리세요. 쭉 내립니다. 그러면 톨러런스 공차가 나옵니다. 여기에 톨러런스 디스플레이, 톨러런스 리미트, 라우어와 어퍼 값이 있습니다. 로우어와 어퍼 값. 이 두 가지 값, 이 전체 세 가지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치수 공차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